네, 장소를 또 옮겨봤어요. 이곳은 해밀초등학교 도서관인데요. 책놀이터라고도 불리는 네. 공간이죠. 어떤 공간인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학교의 도서관인데 가장 큰 특징은 우리 학교 건물 가운데 가장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하루에 한 두세 번은 지나가는 장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가장 노출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제가 가장 개교 때 아이들에게 안내했을 때 이런 기억이 좀 하나 있어요. 그 길을 잃은 아이들. 이게 우리 학교 1층에 가장 한가운데 오면 도서관이 있단다. 여기로 오면 길을 찾을 수 있어. 이 말이 기억나네요. 이 해밀초등학교 도서관이 이쁘기로도 엄청 유명한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이 빈백 의자에 앉아서 이 폴딩 도어를 열면 또 네. 바라보는 풍경이 굉장히 또 예쁘잖아요. 네. 그 공간을 아이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좀 놀라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어쨌든 학교에 그러니까 도서관에 이제 안에 들어왔을 때 되게 예쁘고 또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 지금 4년 됐지만 그러니까 4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완전 새 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 빈백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여기 이제 적응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되게 친숙한 공간이고 외부 사람들에게는 되게 부러운 공간. 그렇게 좀 보여요. 네. 그렇게 해밀초 한 가운데 공간에 위치한 이 도서관에서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학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네, 네. 해요. 해밀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야기를 조금 빼놓을 수 없는데 저는 이제 교육과정 하면 햇살이라는 네. 키워드가 생각이 나거든요. 햇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뭐 햇살이라는 이름이 뭐 애초부터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대신 제가 이제 떠올렸을 때는 햇살이 아침 해가 뜨면 해가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밝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해가 어쨌든 살아서 오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좀 밝게 비추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햇살이 비치면 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를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내가 보는 이 아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아이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둘러싼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도 햇살 모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여러 어른들이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지원해 보자. 요거는 우리 뭐 옛날 인디언 속담에 뭐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온 말이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선언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할까? 실제로 실행을 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방법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해 보자. 이렇게 좀 만들었던 초기에 좀 그런 의미가 좀 담았죠. 그 햇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따뜻한 느낌도 되게 많이 네, 있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해밀초 교육과정을 보면 한 명의 학생을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개별화 교육과정을 한다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또 저희 교육과정 그 문서를 보면 이제 오전 학교와 네. 오후 학교 그 사이를 잇는 징검다리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잘 알고 있나? 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되게 이제 평면적으로 착한 아이, 뭐 운동 잘하는 아이, 하고 뭐 이렇게 웃기는 아이,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한 명 한 명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아이가 집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친구랑 만났을 때 다 모습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이 내가 보는 이 아이와 혹은 옆반 선생님이 보는 이 아이와 조금 다를 텐데 이게 종합적으로 다 합쳐지면 이 아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가까운 이 아이를 볼 수 있고 전 이게 뭐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보면 진단인 거죠. 네.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하듯이 이 아이를 진단해주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할 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그에 대한 처방도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봤을 때 내가 범할 수 있는 오류, 개인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 아이를 지켜보고 이 아이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자. 그랬을 때 오전 학교, 뭐 오후 학교 징검다리가 있으면 오전 학교를 챙기는 담임 선생님이 있고 네. 또 오후 학교를 챙기는 방과후라든지 등등 선생님들이 있고 또 징검다리를 챙기다 보면 프로젝트 지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분들이 혹은 이 아이가 지원이 필요할 때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사실 그 징검다리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프로젝트 지도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금 자리가 잡긴 했지만 또 그 안에서 많은 우여곡절도 그렇죠. 있었고 시행착오도 분명히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프로젝트 지도사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 뭐 모든 아이디어가 저한테 나온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의견을 모은 거잖아요. 먼저 이름부터 좀 얘기해 보면 프로젝트 지도사잖아요. 근데 이건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지도사는 뭔가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갈 때 혼자 좀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안전 지킴이를 누군가를 임명을 해요. 같이 가요. 그러면 안전 지킴이의 역할은 안전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에 가지는 의미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지도사라는 이름이 나름의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 어디에서?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담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이 지도사를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교사가 더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 저는 여기에 도움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지역사회,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 그래서 이제 뭐 나름의 또 불안함도 있잖아요. 그죠? 또 누구나 그냥 들어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의 과정을 거치고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또 이분들이 나름의 또 사정이 있으니까 뭐 오래 하시고 내년에 못 할 수도 있고 등등 그런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계속 있고 또 극복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징검다리 시간을 이제 만들자라고 했을 때 뭔가 상징성을 필요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금요일 5육교시로 네네네. 먼저 정했었죠. 그래서 그때가 21년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학년 아이들도 2학년 아이들도 금요일에는 6교시까지 수업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또 그게 변하고 또 변해서 지금은 원래는 또 금요일 5육교시 네. 했다가 사실 장소가 또 이제 학교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특별실의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또 시간이 맞아요. 정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징검다리 시간이 조금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려면 어떤 노력을 학교 또는 기관, 마을에서 해야 될까요? 전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니까 저는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 언제 하거나 누구랑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열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어디를 기준점으로 두고 시작할 것인가는 중요하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 5, 6교시를 잡은 거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뭔가를 시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죠. 뭐 5, 6교시 해가지고 공간의 부족 문제라든지 혹은 1, 2학년 아이들 중에 마치고 학원 가거나 등등 있는데 다른 학교는 5교시, 4교시 마치는데 우리는 6교시 마치니까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 또 선생님들이 일주일을 살다가 금요일 진짜 짐 빠지는데 여기에 뭘 해야 되는 시간 뭐 등등의 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저는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향후에 좀 더 지속되려면 어쨌든 이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여기를 챙겨주는 지도자 선생님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도자 선생님들을 원활하게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건 좀 필요한 과제죠. 이제 또 교육과정 하니까 해밀초만의 교육과정 특색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학령군제가 좀 네. 떠올랐어요. 학령군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학령군제는 제가 나름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가 사실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이 제도를 바꾸기도 하는데 학령군제는 사실 2007년도에 이미 국가에서도 학령군제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이 들어왔고 제가 알기로 2019년, 11년 이쯤에 교육과정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문서상으로만 있는 거죠. 근데 학령군제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을 학령군으로 묶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살이 되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반드시라는 게 꼭 배워야 되는가?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좀 느리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빠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연령별 교육과정이라 해서 그 연령에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들을 학년으로 묶어놨고 교과서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많은데 다양한 아이들이 한 학급에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흩어짐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모둠이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학급별로 하는 거 뭐 20여 명 또 모둠으로 하는 거 개인으로 하는 거 다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학령군제이기도 하고 또 저의 경험상 저는 이제 뭐 한 11월 달쯤 되면 학년 빨리 2학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고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혹은 뭔가 상담이 필요해. 그냥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버티고 말지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 아이는 또 그 다음에 우리는 학년으로 제도는 끝나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그냥 연속상으로 또 학년 올라가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려면 이 아이를 좀 더 지속적으로 봐주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학년 군제라 생각해요. 그럼 담임 선생님들도 이 아이를 내년에 담임하지 않겠지만 그 학년군에 있으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뭐 같이 이야기해주고 협력하고 저는 이런 구조가 좀 필요하다 생각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살지 말자.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가 떠올려 보면 연중임제, 뭐 연임제, 중임제 이야기하면서도 나왔던 걸로 또 기억이 나는데 이게 확실히 학년군제를 하니까 연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학년군마다의 특성이 확실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1, 2학년은 그래도 학급 단위에서 맞아, 한다든지, 맞아. 3, 4학년은 학년 단위에서 한다든지, 이제 5, 6학년 조금 더 확대해서 학년군 단위로 하는 활동들이 그래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좀 많이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네. 그 학년군에 이제 특징이 있을 텐데 5, 6학년이 사실은 다양한 교육 과정에 꽂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그걸 도와주는 선생님도 있고 좋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 2학년을 통으로 가면 안 될까? 오. 그러니까 1, 2학년에 어떤 아이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1, 2학년에 생활하다가 좀 빨라. 그럼 3학년에 1년 만에 갈 수 있다 생각해요. 그 1, 2학년에서 또 생활하다가 느려. 그럼 1년 더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3학년에는 학년 교과가 좀 분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올해 학년군이 1, 2학년에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뭐 앞으로 이제 학년군제가 조금 더 유지, 뭐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뭐 지금 이제 디지털 교과서 만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년 군제를 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은 학년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교과서라든지 혹은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성취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1, 2학년에서 배울 만한 아주 기본적인 거의 기준만 좀 만들어 놓고 3, 4학년에도 5, 6학년에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채우고 지역에서 채우고 교사가 채우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학교는 이제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이제 네. 우리 학교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뭐 중단된다 그래도 저는 여기에 나름의 의미를 가졌던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학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연구가 진행되고 그런다면 분명히 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큰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해요. 그 교육과정 안에 또 다른 학교랑 조금 차별되는 부분을 조금 찾아보니 둘의 네, 네.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둘의 모임이라는 것도 저희는 월별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둘의, 그리고 저희는 지금 햇살 네. 지원팀? 저희 또 교육과정 네.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른 차별적인 부분이 둘의라고 생각이 조금 들어요. 둘의 또 모임을 저희 네, 월별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햇살 지원팀이 네.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둘의랑 햇살 지원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이제 조직의 문제잖아요. 조직 우리가 어떤 조직을 갖출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 교육 활동을 잘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구조에서 보면 그러면 왜 우리 두레나 햇살 교육팀이나 이런 조직이 갖춰지는가는 사실은 그 앞에 그 비전과 방향과 교육 활동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교가 햇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햇살이라는 이름은 이 아이를 내가 내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학년으로 움직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는 게 필요했고 협력하는 구조가 두레잖아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여가지고 하는 구조가 좀 필요했고 햇살 기획팀은 나름의 좀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등등 할 텐데 이게 일관성을 갖추려면 학교에 그 일관성을 갖추는 게 학교의 교육 과정이고 학교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팀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그냥 지원이나 뭐 업무를 전담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나름의 책임지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게 이제 햇살 기획팀으로 지금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사실 그 다중지원팀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싶어요. 네. 한 아이를 위해서 여러 교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협의체인데 다중지원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중지원팀은 진짜 햇살 교육 과정에 딱 요체죠, 요체. 그냥 그러니까 다 여러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이 얘기를 지원해 준다. 이게 햇살 철학의 기본이라면 그게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게 다중지원팀이고 처음에는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구학이라고 우리가 한번 한 아이를 지원해 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에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사례를 만들어 보자 이런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 아이를 지원하고 뭔가 이 아이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한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례가 필요하다. 어디서 문제가 있고 어디서 막혔고 어떻게 했는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윤지영 선생님이 이걸 맡아서 했잖아요. 윤지영 선생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훨씬 더 정성을 들였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다중지원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우리 학교의 학폭이나 관계가 나름 괜찮았던 이유 중에 다중지원팀의 운영과 스포츠 클럽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스포츠 클럽 얘기 나와가지고 네. 스포츠 클럽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뭐 해밀초만 나가면 네. 뭐 상을 다 휩쓸었다. 해밀초 쟤 잘한다. 또 요즘은 노을이 학교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네. 정말 작년에는 거의 전 종목을 저희가 휩쓸었거든요.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뭐 그러니까 모든 일이 사람이 이제 들어간 일인데 여기 스포츠 클럽은 작년에는 김현진 쌤이랑 정광석 선생님, 올해는 또 김현진 쌤이랑 저 석태경 선생님 있는데 뼈를 갈았죠, 그죠? 네, 뭐 근데 이 선생님들이 여기에 열정과 시간과 뭐 영혼을 바쳐서 이렇게 해왔던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 아이 또 그런 와중에도 항상 이렇게 빛이 강하면 그늘도 비치는 법인데 그래서 생기는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해본 학교들이 별로 없으니까 또 어떤 선생님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즐겁게 오고 특히나 에너지 많은 애들이 지금도 학교에 100명 이상이 아침 일찍 와요. 아침에 맨날 늦게 자고 아침에 학교 안 가려고 하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런 아이가 엄마 나 학교 가야 돼 하면서 엄마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오는 사례는 되게 중요한 거죠. 아이들을 키워보면 학교 간다는 것도 고맙지만 일어났는데 아이가 없어. 이거 되게 행복한 고민인 거죠 사실. 실제로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 시간에도 그렇고 중간 놀이 시간, 점심 시간 또 방과 후까지 엄청 훈련 있게 매진을 하는데 중간 놀이 시간도 그리고 점심 시간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코로나 때 개교를 한 학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놀이 시간 30분 그리고 점심 시간도 1시간 이상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노는 시간을 이렇게 보장해 두셨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의미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중간놀이 제가 조금 나름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중간놀이는 사실은 우리가 쉼에 대한 의미를 좀 있어요. 쉼.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1학년 아이들이 쉴 때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그러려면 우리는 좀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1학년은 뛸 수밖에 없는 나름의 그 발달 상황상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물론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는 자리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쉬는 시간만큼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요구해야지. 전 뛰지 말라고 하는 건 저는 올바른 방법인가 이런 생각은 들고 그만큼 그 아이들의 발달이나 아이들의 성장에게는 저는 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간 놀이는 우리가 30분을 하고 있는데 30분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럴 때 뭔가를 시작하다가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땀 흘리고 오면 또 수업 시간에 땀 흘리고 있으면 신경 쓰이긴 하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쉬는 시간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되게 크고 아이들이 그 활동 30분 안에서 다양한 나름의 친구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도 해소도 하고
또 자기 에너지도 발산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재충전하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정이 4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이 아니라 80분 블록 수업하고 이제 30분 중간 놀이 시간을 네, 갖게 네, 되잖아요, 저희 학교가.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이제 80분의 긴 호흡을 하는 게 네.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이게 적응이 사실 되니까 괜찮았고, 사실 또 저희 공간이 3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30분 시작이 됐을 때 해미리 놀이터나 뭐 원형광장, 뭐 강당, 운동장까지 나가는 동선도 되게 단축이 돼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분 쉬는 시간이었다면 내려와서 무슨 놀이 할까 네. 정하고 끝났을 텐데 30분이니까 놀이도 정하고 팀도 짜고 실제로 이제 경기까지 하고 올라오는 아이들이 되게 놀 권리를 많이 인정받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사실 선생님들에 대한 노력도 저는 있다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1학년, 2학년 들어왔을 때 불안하잖아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라는 게 또 사소한 어떤 사건도 막 크게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저학년 선생님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지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적도 있어요. 뭐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도 있고 물론 5, 6학년도 수업 시간보다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도 제가 좀 더 의미 있게 보는 건 이제 운동장에 지금은 막 더우니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운동에 축구하는 애들이 한 세 팀, 네 팀이 축구를 해요. 그래도 별로 싸우잖아. 전 되게 신기해요. 보통은 운동장에 축구 잘하는 남학생들의 차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그렇잖아. 저는 그거 보면서 저도 가끔 축구를 할 때 아이들하고 축구하다가 다른 팀하고 걸리면 너 옆에 가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이까지 올라오는데 네. 참죠. 근데 어쨌든 같이 써야 되는 공간이니까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중간놀이 구역을 얘기하니까 학생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생회가 저희가 지금 러닝메이트제로 6학년 2명과 5학년 1명이 이제 팀을 이뤄서 1년 동안 임기를 네, 네.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뒤에 학생회를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노력도 엄청 컸고 사실 제가 생각했던 학생회보다 너무 운영이 잘 되는 아이들의 공약을 네. 실제로 실천을 시켜주는 네. 정말 이게 자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학생회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학교 자치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먼저 떠올린 건 교사회와 학부모회와 학생자치회였어요. 그리고 교사회는 우리가 다 모이면 하든 기획회를 하든 이게 교사회의 총합인 거죠. 이거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랬어요. 하고 학부모회는 지금 이제 학부모회 하고 있고 이제 학생회가 있고 그러면 학생회나 학부모회나 여기는 학생이랑 학부모회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랑 학부모회는 다르고 학생이랑 학생회는 다르잖아요. 학생회는 나름의 책임지는 주체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전 학생회는 좀 사실 학교 자체의 꽃이죠, 사실. 꽃이고 그리고 우리 학교의 학생 자체가 되게 잘 되고 있죠. 방송부라든지 뭐 나름의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전 또 한 발 더 나가서 사실은 조금 더 가보면 우리 뭐 복도에 뛰어다니지 맙시다 이런 거 말고 네. 저는 학부모회나 선생님들한테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규정도 학생의 규정도 우리 학생의 뭐 선거라든지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이 중학교 들리면 갈등하려나?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표를 뽑을 때 우리의 규칙 우리가 정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좀 나중에 더 발전되면 그런 것도 논의하지 않을까? 실제로 학생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학교 교육 과정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건 연속회의였어요.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협의체 얘기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연속회의라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네. 이제 둘째 주 수요일에 학생회랑 그다음에 학부모회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만나는 회의가 있잖아요. 저는 참석해보지 않아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매번 참석해보셨는데 연속회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소통의 창구인데 제가 딱 그 해밀동을 전체로 봤을 때는 해밀 교육말 협의회가 있는 거예요. 있고 여기는 각 기관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안에서 보면 학교를 제가 그 말씀드렸던 3주체 교사, 학생, 학부모 혹은 지역사회까지 지금은 협동조합도 들어오니까 4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를 나름의 각 주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들어와서 회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여기 회의는 내가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주체를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혹은 우리 이거 하는데 이런 데서는 지원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뭐 아이들 뭐 따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주는데 네, 저는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 협의체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작은 공동체도 굉장히 많은데 교장 선생님은 그래도 한 학기에 한 번씩 공동체별 간담회를 하고 네네. 계시잖아요. 아마 이번에는 임기 마지막 전 간담회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학교 공동체가 몇 개 정도?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뭐 희망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공동체가 좀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곳에 근무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내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게 저는 회의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회의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그 회의를 다들 하기를 원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목표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뭐 청소를 도와주시는 이런 분들도 내가 만약에 뭔가 요구할 게 있으면 혹은 필요한 게 있으면 가가지고 저 이거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이거는 관계상 나도 나름의 학교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적 공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는 게 있어서 좀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회의가 있으면 그때 말해야지. 그때 뭐 어디 청소하려고 하는데 뭐 호수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답변도 되든 안 되든 답변도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교로 움직이는 건 소중한 개인이 있지만 소중한 개인이 속한 작은 공동체가 있고 이 공동체가 나름 책임지고 혹은 뭐 자율성을 누리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년에서 학년 교육 과정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건 제가 그렇게 참견할 일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학교 방향에서 전체적으로 뭔가 방에 맞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뭐 충분히 하도록 두는 게 좋다고 맞다고 생각하죠. 사실 이제 간담회가 끝나면 교장 선생님이 그 작은 공동체별 네. 간담회 결과를 정리하셔서 저희 그 교육과정 평가의 주간에 이렇게 그렇죠. 붙여 놓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공동체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다 못했어요, 근데. 다 못하고, 이제 간담회, 저는 1년에 한 번 간담회를 하는데, 이건 좀 정기적인 소통의 창구인 거죠. 그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거기 가서 어떻게 말을 해? 이럴 수도 있고, 그럼 어디 가서 말을 해요? 그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조직이면, 물론 개인으로 가서 상담할 수 있지만, 공적 통로는 좀 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는 이런 통로는 필요하다 생각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진 않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렇게 모은 것들이 전체로 놓고 보면 한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저희 학년 선생님 중에 이 교장 선생님과의 간담회를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날을 기다리길래 선생님 왜 교장 선생님이랑 네. 간담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궁금하네요. 네. 그랬더니 그냥 우리 학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기획회의나 다른 협의체에서 교장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뭐 물론 이제 자기들도 갈 수 있지만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게 자기는 엄청 컸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는 교장 선생님께도 꼭 이런 간담회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리고 그리고 항상 교장 선생님께서 공통 질문 같은 것도 네네네.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년 공통 질문 뭐였는지 해서 막 미리미리 답변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실제로 있으시더라고요. 그 학교 제가 이제 간담회는 올해는 실제 6월 달에 이렇게 막 15개 간담회 하려 그러면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이나 어떻게 올해 이제 상담이 좀 많아가지고 상담이나 간담회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텐션이 항상 이렇게 고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얘기 나누고 답변을 하고 또 나름의 공식적인 자리라서 함부로 말을 또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다 보면 텐션이 한 10에서 최소한 3, 4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쓴다거나 혹은 뭐 하려고 그러면 이 낮추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시간이죠. 제가 구성원들을 어쨌든 다 공식적으로 만나고 얘기 듣고 뭐 하나 좀 고백을 하자면 물론 공식 얘기를 다 듣고 공식적으로 들으면 공식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다 못하죠. 그래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간담회 이야기를 나오니까 저기 카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6학년 장 했을 때 졸업식 날 네. 너무 고생했다. 6학년 선생님들과 맛있는 식사하고 오세요라고 하면서 저한테 카드를 네.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6학년을 좀 많이 해서 교장선생님 카드를 좀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서 사실 저희 학년 선생님들에게는 이렇게 조금 네. his card 저희가 막 이렇게 왔다 받았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했는데 그 카드 주신 것도 저는 놀라웠는데 두 번째로는 함께 그 자리에 해주지 않으셨어요. 선생님들끼리 편하게 식사하고 와라. 네. 그래서 네. 엄청 좀 감동을 받았던. 제가 빠져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도 놀라웠고 네. 카드 주신 것도 감사했다. 그 학교에 어쨌든 교장 선생님들에게는 기본으로 25만 원 네. 더하기 학급수 해가지고 일정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학교가 2만 개가 있고 제가 어느 강사분한테 2만 개가 있고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씩 통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1년을 따지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런 돈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교장을 해보니까 네. 사실 쓰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는다든지 뭐 등등의 뭐 아이들이 대회에 나갔는데 뭐 물 하나 사주려고 그러면 뭐 어떤 결제 과정을 거치고 이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만 내 공식적으로 처음 마음 먹었던 건 이 돈은 공식적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쓰겠다. 이게 저 공식적인 그거였고 그걸 하려면 그냥 마음만 먹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날 통장을 만들었어요. 첫날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카드 만들어서 이건 이때부터 이제 그 행정실에 요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전 이 돈 뭐 졸업식 한다거나 사실 졸업식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우리 학교에서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 의미를 보태는 선생님들한테 뭐 그 정도에 해줄 수 있죠. 네. 행정실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공동체도 많이 챙겨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다른 선생님들이 다 알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나중에 나올 테니까 제가 좀 챙기는 부분들은 어쨌든 뭐 급식실이라든지 네. 뭐 행정실 방학 때 그 행정실이라든지 혹은 그럴 때 좀 챙기죠. 급식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잘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1,200명 아이들이 있으니까 매일 3,400명의 밥을 해요. 하고 그러면 아침에 8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급식실 탈출하는 시간이 최소한 2시 이후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막 쉼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밥이 맛있네, 맛없네 등등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뭐 따로 뚜렷한 해결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제가 다른 회식은 잘 안 가는데 네. 급식실식은 가능한 제가 한 번 빼고 다 갔던 것 같아요. 그 교장 선생님이 주신 카드 덕분에 여러 번 너무 맛있게 선생님들과 잘 먹고 시간을 좀 보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근데 여기에 가보면 제가 어떤 데서는 그냥 뭐 소스만 쓰세요 이렇게 해도 사실 또 그렇게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네. 제가 항상 카드 주실 때마다 너무 불안하니까 얼마까지 쓸 수 있냐고 꼭 제가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면 교장 선생님이 웃으면서 쓰라고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가장 간이 컸어요. 네. 계속 얘기하셨어요. 지금 한 4번째 저한테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네. 이야기로.
저희 해밀초가 네. 아니 간이 컸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인데 그